밤중에 가려움 때문에 깨서 피가 날 정도로 긁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히 지나칠 수 있는 증상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몸속에서 약해지고 있는 내장 기관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비한 가려움증을 겪으면서도 그게 피부가 보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간, 신장 혹은 더 치명적인 질환의 경고일 수 있다는 걸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이 날씨 탓이야. 비누가 안 맞아서 그래.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여러분이 이 신호를 무시하는 동안 암세포가 조용히 자라나고 있을 수도 있고 간과 신장이 점점 제 기능을 잃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성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지속적인 가려움이 나타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3가지 신체 부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경고입니다. 가려움증, 의학적으로 소양증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피부 겉의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피부 및 수많은 신경 말단이 만들어낸 경보 시스템이지요. 이 신경들이 이상 신호를 감지하면 곧장 뇌에 전달하고 뇌는 그걸 가려움으로 번역해 긁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가려움이 오랫동안 반복된다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장 기관의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간이 약해지면 독소가 혈액에 쌓이고 피부를 자극합니다. 신장이 손상되면 노폐물이 온몸을 돌며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심지어 혈액 자체가 끈적하고 독성화되어 특정 부위에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질병이 뚜렷한 증상 없이 진행되기 쉽습니다. 많은 강형화, 신부전, 암 환자들이 바로 이 가려움을 가볍게 넘겼다가 치료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따라서 원인이 뚜렷하지 않은 가려움이 몇 주 이상 지속된다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그냥 두면 평생 후회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했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시고 아직 확신이 안 서신다면 0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제 연구와 다음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갈빈 박사입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고령자 건강을 30년 넘게 돌봐온 의사 갈빈 박사입니다. 이제 가려움증이 생겼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3가지 신체 부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전신 가려움, 즉 온몸이 가려운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위는 목덜미와 등 위쪽입니다. 많은 경우 이곳의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스트레스와 불안, 그리고 목과 어깨에 쌓인 근육 긴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해 신경계를 경계 상태로 만듭니다. 그 결과 피부는 더 많은 기름을 분비하고 염증이 잘 생기며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땀과 습기가 차기 쉬운 목덜미는 이런 문제들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자리입니다. 마치 강한 스트레스가 목덜미를 가려움의 자석처럼 만드는 셈이지요. 게다가 피지 과다 분비는 곰팡이를 키워 비듬을 늘리고 결국 피부가 벗겨지면서 가려움이 심해집니다. 건선이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스트레스에 의해 붉은 반점이 터져 불편해지기도 합니다.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근육 긴장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목과 이 어깨 근육이 뻣뻣해지는데 이때 피부는 더욱 민감해지고 따끔거리거나 가려운 느낌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스트레스 많은 하루 끝에 목덜미를 무의식적으로 긁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3가지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가려움은 스트레스를 줄이라는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명상, 가벼운 운동,
심호흡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근육 이완을 해보세요. 부드러운 마사지, 스트레칭, 하루 몇 분 목 돌리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증상이 완화됩니다. 셋째, 피부 관리입니다. 비듬이 원인이라면 로즈마리, 코코넛 오일, 아연이 들어간 샴푸를 쓰고 필요하다면 케토코나졸 성분의 약용 샴푸를 병행해 보세요. 또한 통기성 좋은 옷을 입어 항상 목덜미를 시원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언은 만약 건선이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가려움이 오래 지속된다면 의사 상담을 꼭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혈액 검사, 호르몬 검사, 영상 검사 등이 필요해 정확한 원인을 밝혀야 하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부위는 종아리와 발목입니다. 만약 이곳에서 극심한 가려움을 자주 느낀다면 절대로 단순히 날씨 탓이나 꽉 끼는 옷 탓으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건 몸이 보내는 매우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무서운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정맥부전증입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을 괴롭히는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질환이지요. 다리 정맥이 약해지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을 잃고 결국 혈액이 아래에 고이면서 피부를 자극해 심한 가려움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다리 아래쪽에 혈액이 고이면 마치 독소와 노폐물로 가득 찬 작은 웅덩이가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피부 속으로 스며든 독소들이 강한 염증을 일으켜 참을 수 없는 가려움증을 만들게 됩니다. 하루가 끝나 중력 때문에 독성 혈액이 모두 다리로 쏠릴 때 이 고통은 특히 심해집니다. 더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나면서 순환장애가 피부색을 점점 검게 만들고 종이처럼 얇고 쉽게 찢어지는 상태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두려움은 당뇨병이 여기에 더해질 때 시작됩니다. 이 질환은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조용한 파괴자로 불리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리를 피로 물든 전쟁터로 만들 수 있습니다. 혈액 속 과도한 당분은 마치 작은 유리 조각처럼 혈관 속을 긁고 상처를 내어 파괴합니다. 그 결과 다리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지며 극도로 민감해집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가 너무 얇아져서 단순한 긁힘도 깊은 궤양이나 심각한 감염으로 번질 수 있고 치유도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신경까지 회복 불가능하게 손상되어 마치 수천 개의 바늘 위를 걷는 듯한 말초신경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몸이 안에서 불타는 듯한 갈증,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 계속되는 허기, 그리고 밤에 여러 번 소변을 보는 증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당뇨병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경고음입니다. 절대로 하루도 더 미루지 마십시오. 정맥부전이 의심된다면 하루 2번 최소 15분 동안 다리를 벽이나 침대 위로 올려 고인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용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것도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혈액 순환을 돕는 방법으로는 로즈마리 오일 마사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기분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혈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일 운동입니다. 걷기, 다리 근력 강화 운동,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피부가 심하게 건조하거나 당뇨병이 의심되는 분들은 우레아,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를 생명을 지키는 무기처럼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로 심하게 긁지 마십시오. 작은 상처조차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인 감염이나 괴사, 심하면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지금이 바로 불이 난 집에서 뛰쳐나가듯이 의사에게 달려가야 할 순간입니다.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거나 자극이 강한 항균 비누향이 강한 제품은 피하세요. 이런 것들은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과 자극을 악화시킵니다. 특히 피부가 약한 노인의 경우 적당한 온도의 물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만 목욕하는 것이
오히려 피부를 지키는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손바닥과 발바닥에 견디기 힘든 가려움증을 겪고 있다면 반드시 다음 이야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의 극심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몸속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간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의 간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은 거대한 화학 공장처럼 매일 수천 가지 독소를 걸러내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하지만 이 장기가 손상되면 전체 시스템은 무너져 내리고 그 결과 담즙, 히스타민, 염증, 유발물질 같은 독성 화학물질들이 혈액에 축적됩니다. 이 독소들은 전신을 돌며 특히 신경 말단이 가장 밀집한 손바닥과 발바닥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민감한 신경을 자극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문 같은 가려움이 시작됩니다. 마치 수천 마리 불개미가 피부 속에서 살을 물어뜯는 듯하고 끝없는 바늘 찌름과 불타는 느낌, 그리고 미세한 전기가 흘러가는 듯한 감각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런 가려움이 밤에 수배로 심해진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 죽어가는 간이 내는 신호는 더 선명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간이 계속 악화되면 피부와 눈이 노랗게 변하는 황달이 나타나고 피로감은 아무리 자도 회복되지 않는 깊은 탈진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뇌까지 독소가 퍼져 낮에도 이유 없는 졸음과 멍한 상태가 생깁니다. 만약 손바닥, 발바닥 가려움이 피부 황변, 짙은 소변, 비정상적으로 연한 변, 극심한 피로와 함께 나타난다면 바로 그 순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응급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만으로도 간염, 강형화, 심각한 손상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만 발견된다면 생활 습관의 대대적 변화로 간은 여전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매일 간을 파괴하는 음식을 먹고 있다는 점입니다. 패스트푸드의 포화지방, 단 음식 속 정제당, 흰 밀가루로 만든 빵과 라면, 수많은 가공식품의 독성 화학물질,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적, 바로 술입니다. 이것들을 즉시 끊어내는 것은 단순한 식단 조정이 아니라 간을 살리기 위한 전쟁입니다. 동시에 간과 신장이 독소를 더 잘 배출하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고 가벼운 운동으로 순환과 해독 시스템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간은 놀라운 재생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빠르고 단호하게 행동한다면 아직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관리되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몸의 유일한 장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는 영원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하루 더 미루는 것, 무심코 넘기는 가려움, 또 한 잔의 술이 당신의 간을 돌이킬 수 없는 파멸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려움이 국소 부위에서 전신으로 퍼질 때, 즉 몸 전체가 제어할 수 없는 폭풍처럼 뒤덮일 때,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의학적 재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전신 가려움증의 첫 번째 원인은 신부전입니다. 만성 신부전은 단순히 소변을 거르는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온몸을 치명적인 노폐물로 가득 찬 독성 시스템으로 바꿔버립니다. 그 결과 수많은 독소가 혈액 속에 쌓여 모든 세포와 장기를 침투하고 마침내 피부 신경 말단을 극도로 자극하여 참을 수 없는 고문 같은 가려움을 만듭니다. 또한 정상적인 신장이 통제하는 미네랄이 범람하면서 피부는 메마르고 갈라지며 극심한 가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신부전성 가려움은 다른 어떤 가려움과도 다릅니다. 등과 팔에서 시작해 파도처럼 온몸을 덮치며 특히 밤에 더 잔혹해져 잠을 앗아가고 피가 날 때까지 긁게 만듭니다. 만약 당신이 이상한 피로, 지속적인 구역질, 다리 부종, 아침에 부은 눈꺼풀, 소변량 감소를 경험한다면 이것은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전신 가려움의 또 다른 원인은 간담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간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담관이 막히면 담즙산 같은 부식성 화학 물질이 혈액에 축적되어
온몸을 불타는 듯한 가려움으로 몰아넣습니다. 이때 소변은 검게, 대변은 비정상적으로 연하게 변하는데 이는 담즙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또 하나의 무서운 원인은 혈액 질환입니다. 악성 백혈병이나 진성 다혈구증 같은 병은 비정상적인 세포들을 대량으로 생산하여 피 전체를 독성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 경우 전신 가려움은 보통 쉽게 생기는 멍, 원인 불명의 발열, 밤에 식은땀으로 흠뻑 젖음, 이유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 같은 죽음의 징후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만약 전신 가려움과 함께 이런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이것은 결코 기다리거나 스스로 달랠 때가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즉시 병원으로 달려가 검사를 받아야 할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신 가려움증이 치명적인 질환을 알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원인은 음식 알레르기, 환경 반응, 철분 결핍성 빈혈, 장내 기생충 감염, 건조한 날씨 혹은 장기간 지속되는 스트레스와 불안 같은 비교적 단순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흔함이 방심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지속되는 전신 가려움은 언제나 더 심각한 원인을 배제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되어야 합니다. 이제 극심한 가려움증을 겪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3가지 생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원인 추적하기, 스스로 의료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세제, 최근 바꾼 보습제, 혹은 낯선 음식이 범인일 수 있습니다. 즉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세요. 최근 2주에서 4주 사이에 새로 도입한 것들을 기록하고 하나씩 제거해 보십시오. 가려움이 완화된다면 원인을 찾아낸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히 안심하지 말고 시간이 지나면서 몸의 반응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 전략, 내부의 적 제거하기. 이것은 단순한 식습관 개선이 아니라 몸을 파괴하는 적과의 전면전입니다. 술, 간을 파괴하는 액체 독, 즉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정제 설탕과 가공식품, 염증을 폭발시키는 시한폭탄. 이들은 장내 유해균을 키우고 알레르기와 가려움을 몇 배로 악화시킵니다. 대신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소변이 맑고 대변이 부드러워질 정도가 목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생존 지침입니다. 그 상태에서만 신장과 장이 최대 효율로 작동하여 독소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략, 즉시 의료 도움을 구할 때 알기. 만약 위의 두 전략을 실행돼도 이젠 증명 캬이에도 가려움이 사라지지 않거나 더 심각하게 다리 부종, 극심한 피로, 원인 불명의 체중 감소, 소변 대변 색 변화 같은 죽음의 신호와 함께 나타난다면 지금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가야 할 순간입니다. 망설임은 곧 인생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간단한 혈액 검사만으로도 당신의 몸이 숨기고 있는 비밀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간이 약해지고 있는지, 신장이 망가지고 있는지, 혈당이 통제 불능인지, 혹은 갑상선이 이상 작동하는지, 이 숫자들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열쇠입니다. 자존심이나 두려움이 이 단계를 막게 하지 마십시오. 단 몇 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성공적인 치료와 평생의 후회 사이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생사의 열쇠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가장 작은 신호들을 통해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몸이 보내는 이런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듣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전신 가려움증의 중요성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모두가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세요.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제가 앞으로 한국에서 전해드릴 과학적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지식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건강 고민이나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시청자 커뮤니티는 하나의 큰 가족처럼 서로 배우고 나누며 모두가 더 건강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건강은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과 가족이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하며 모든 좋은 일에서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